여러분, 이제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 시기예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이때 나라 크는 소리에 개도 짖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만큼 참 분주한 시기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시기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정말 많은 시기예요. 특히 그중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정말 중요하니 다시 한번 꼭 챙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인 조상복과 연관이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복을 얻자면 무슨 대단한 것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꼭 챙기셔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행동은 정성과 성이라는 점에서 분명 여러분에게 충분한 조상복이 내려지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시고 하셔야 할 것은 꼭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묘와 벌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많은 분들이 벌초를 준비하시기도 할 것이고 또 성묘를 위한 가족 계획을 준비하시기도 할 거예요. 물론 요즘은 공원묘지나 낙골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 그냥 성묘 정도로 끝내기도 하시겠지만 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최소한 추석 전에는 꼭 산소를 한번 다녀오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실 때는 최소한의 음식을 준비하여 가시도록 하십시오. 네, 간혹 추석 지나고 산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이런 생일과 마찬가지예요. 절대 늦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일전에 제가 산소에 식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것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좌포 우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는 좌측에는 포종류를, 우측에는 식혜를 올리는 것이라는 말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해는 식혜 해자가 아니고 반찬 해자가 원래 맞는 말입니다. 네, 원래는 좌포 우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식혜를 말하는 해자를 사용하더라도 이 식혜는 안동식혜처럼 찌꺼기가 없는 시원한 마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 동치미를 쓰는 지역도 있는 것이죠. 네, 시중에 슈퍼에서 파는 이런 식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 굳이 집에서 담근 식혜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이것을 절대 흔들지 마시고 위에 맑은 부분만 떠서 올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조상님들께 올리는 음식에는 항상 일정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네, 절대 찌꺼기는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밥은 절대 섞어서 푸지 않고 위에 부분만 떠서 올리는 거예요. 물론 막걸리 역시도 굳이 올리시겠다면 절대 흔들지 마시고 위에 부분만, 찌꺼기가 없는 부분만 올리시도록 하세요. 네, 이것이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근신과 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명절 전에는 항상 근신기간이 있어야 하며 또 금욕기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한가위, 즉 추석은 1년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님들께 올리는 것이라 스스로의 수신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네, 이제부터는 절대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남을 힘들게 하거나 남을 괴롭혀서도 안 되고 또한 나의 생활에 방탕이나 향락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항상 너무 즐거워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늘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는 언제이든 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사람을 번영되이 만들고 행복되이 만드는 무조건적인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좋은 행동들을 다른 때는 하지 않더라도 이 시기만은 꼭 해서 이것을 은연중에 습관화하자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이셨던 듯 하네요. 여러분, 이때만큼은 늘 절제하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 아주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음식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복이 모레네요. 네, 삼복이 낀 여름에는 가장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이며 또한 이 건강에 아주 절대적인 것이 바로 음식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추석 전에 배탈이 없으면 1년 내내 배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1년 중에 가장 건강에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현대의학적으로도 이 시기는 1년 중 기력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이며 또한 음식으로 인한 탈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시기에는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맛이 이상하면 버리시도록 하세요.
자칫 음식으로 인해 탈이 나게 되면 그것보다 수십 배는 더 고생을 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운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지 않아요. 네, 이거 꼭 명심하시는 이번 한 달이 되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조상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상복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조상에 대한 예의와 대우가 우선입니다. 하여 가능한 제사는 지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제사를 지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 그러시다면 조상에 대한 감사 기도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차례 음식을 준비하실 때는 항상 약간 부족한 듯하게 차리세요. 네, 돌아가신 분들은 절대 여러분의 사정을 볼 수가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차례 음식을 보고는 여러분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풍족하게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리시게 되면 여러분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신다고 생각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약간 부족한 듯하게 차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드신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음식은 항상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네, 산소에 가지고 가는 것이든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것이든 이 정성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네,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항상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성과 성의가 없다면 이것도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집안 청소와 정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8월은 복이 들어오는 달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우는 봄에 살아나 여름에 커지고 이것이 가을에 움직인다고 하여 동양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가 바로 추석 전인 거예요. 맞습니다. 운을 얻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이죠. 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올 여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운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죠.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8월에는 집안 대청소를 꼭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수리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하실 것은 꼭 하시도록 하세요. 네, 이는 운맞이인 거예요. 맞습니다. 봄에는 입춘을 맞아 운맞이를 하는 것이라면 가을에는 추석을 맞아 운맞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이번 달에는 항상 창문을 자주 여십시오. 여러분, 풍수에서는 가을에 열린 문은 운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만큼 가을은 운이 가득한 시기예요. 분명 여러분들도 이제 가을이 오면서 많은 운의 변화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하여 가을에는 창문을 자주 여셔야 하는 거예요. 네, 집안으로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특히 추석 전 며칠 전부터는 항상 창문을 자주 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가위 복은 1년 중 가장 큰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꼭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실천하셔서 만복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